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지하에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채 남아있던 한 오래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집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민수는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환경을 찾아 이 시골 마을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무척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경고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 오래된 집이 그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민수는 모험을 결심하고 그 집을 탐험하러 나섰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들고 그는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은 녹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붙들려 있던 영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주한 것은 먼지로 범벅이 된 낡은 가구들과 거미줄이 잔뜩 쳐진 천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들을 비추자 민수는 저도 모르게 한기를 느꼈습니다. 액자 속 인물들은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들이었습니다. 집을 돌아다니던 민수는 어느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의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얼른 손전등을 꺼내 앞을 비추었고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무언가를 전하는 듯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눈빛을 피할 수 없어 끝내 시선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는 이 집과 관련된 끔찍한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서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고 말았고 살아남은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은 이의 영혼은 미처 떠나지 못하고 이 집에 남아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울부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당황한 채로 뒤돌아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빠져나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익숙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절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집이 가진 아픈 역사를 마을 차원에서 추모하면서 이곳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밤 이후로도 집은 계속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 영혼은 자신이 기억되고 있음을 느끼며 조금은 평안해졌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위험한 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동시에 오래된 집과 그 안에 머무는 이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오는 가을밤, 대학생이었던 나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고요하고 아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특히나 밤이 되면 마치 사람들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을 숙소로 정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숙소 주변을 둘러보겠다고 나갔고 우리는 그가 금방 돌아오길 기대하며 준비를 계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연락도 닿질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친구가 까무룩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잠에 들려는 순간 한옥의 마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일 리 없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가 방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긴장감이 커지며 서로 눈빛만 교환하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우리는 모두 긴장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다. 이상하게도 그 친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침대에서는 젖은 흙냄새가 났고 우리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갔다. 일부 친구들은 이 사건이 마을의 전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옛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전설은 오래전 이 마을의 한 농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죽었고 그의 영혼이 마을을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더욱 무서워져서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움직이질 않았고 결국 우리는 그를 남긴 채 숙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는 마을회관에 들러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회관에서 만난 한할아버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저런 일이 또 일어났구먼. 그 친구를 그곳에 두고 온 게 미안혀.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후회하며 친구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했을 때 친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베개 옆에는 오래된 농기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명을 벗기리라는 문구가 빼곡하게 쓰여 있었다. 우리는 그 즉시 마을을 떠났고 결국 그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한 달 후 경찰로부터
그 친구가 실종 상태로 공식 기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로도 우리는 그 마을에 다시 갈 수 없었고 그날 밤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기이한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자주 회자되고 공유되는 소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은 여름밤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날을 보내던 한 시골 마을은 갑작스레 찾아온 불청객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저택, 흔히 황혼의 집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혼의 집은 이미 몇십 년째 비어 있었고 무성한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사진작가인 수진이 그 집을 찍어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수진은 마을에서도 유명한 공포 애호가였고 평소 유령을 만난다는 생각에 오히려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특이한 사진을 찍어 유명세를 타고 싶어 했고 황혼의 집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재였으니까요. 수진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 저택의 외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오래된 만큼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겁내지 않고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택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주저없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에 수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먼저 1층을 둘러본 후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은 겹겹의 먼지로 덮여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과 함께 삐걱였습니다. 2층은 더욱 음습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러다 안쪽 방의 문틈으로 어렴풋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여기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굳이 그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합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서서히 열리며 방 안에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방 안에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기묘한 모양의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인위적으로 빛을 반사하는 듯했으며 그녀는 순간적으로 매료되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어떠한 형체가 잠깐 비친 듯하였습니다. 수지는 놀라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말았고 순간적인 충격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울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 불가사의한 힘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 집에 묶인 영혼을 해방시킬 의사가 없다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경악하며 정신을 차렸고 급히 카메라를 주워들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수지는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날 촬영한 사진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그녀는 황혼의 집이 스스로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 집에 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로 황혼의 집 근처는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뒤로 계속해서 거울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남아있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마을의 으스스한 전설로 남아 더 이상 다가가는 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인터넷에서 공유된 많은 공포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언제나 재탄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곳은 낮 동안에는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은 절대 밖에 나오지 않았다.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마을 외곽의 숲속 깊고 어두운 저수지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곳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불렀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지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마을에서 몇 주 동안 머물며 스트레스를 풀기로 했다. 그녀의 할머니가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늘 저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다. 하루는 지수가 마을을 산책하다가 오래된 책방에 들르게 되었다. 책방 주인은 호기심 많은 젊은이에게 오래된 마을 전설책을 하나 건넸다. 그것은 바로 저수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책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이 마을에는 한 젊은 여자가 살았는데 그녀는 저수지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죽음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왔다. 그 후로 그 저수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물 안에서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그림자가 저수지를 맴돌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저수지를 피하며 살았고 그곳을 찾아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수는 호기심이 컸다. 그녀는 마을의 전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기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저수지를 향해 갔다. 숲은 아주 조용하고 어두웠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은 윙윙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저수지에 도착한 지수는 물가에 서서가 어두운 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깜짝 놀라 카메라를 준비했다.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지수는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쥐고 다시 한번 저수지를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속에서 하얀 손 하나가 불쑥 솟아올라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겁에 질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숲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뛰고 발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다. 결국 지수는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저수지의 하얀 손과 속삭임은 늘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날 밤 찍은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사진 한 장뿐, 물결만이 잔잔히 일렁이는 저수지의 모습이었을 뿐이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지수는 책방 주인을 마지막으로 찾았다. 주인은 말없이 오래된 책을 건네며 마지막 말을 전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으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지수는 그 책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저수지를 바라보았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수지의 전설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그 비밀을 풀지 못한 채 전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도 저수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밤하늘과 함께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마을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